네, 다음은 용익 물건 타이틀로 갈게요. 페이지 274쪽. 자, 용익 물건 다시 또 볼까요? 8개 물건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뭐가 있고요?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자, 본건에서 1번이 무슨 건? 네, 점유권 들어가죠? 본건의 가장 대표는 뭐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무슨 자가? 소유자가 현재 뭐하고 있어요? 네? 소유자는 현재 뭐하고 있다가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갖고 있고,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갖고 있다가 혹시 이 토지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유자 갑하고 네, 을하고 타이틀 명칭이 무슨 권으로 간다? 지상권으로 빌려준다, 그 얘기예요. 무슨 권? 그럼 을의 명칭은 뭐가 돼요? 지상권자가 되죠? 그죠? 그럼 이 점유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현재 사용하는 거니까 무슨 권도 있고요. 이거부터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상권자는 뭐가 있고, 본권인 뭐도 있고, 또 요거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점유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간접 점유로 바뀐다 이야기죠? 그죠?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지상권은 채권 아니고 뭐니까? 물권. 물권 뜻이 뭐죠? 물권,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 본권 가지고, 그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지상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죠. 또 뭐도 있고요. 방해 제거도 있고 방해 예방도 있을 것이다. 또 현재 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으니까 내용에 따라서 점유권 가지고 뭐도 요구할 수 있고 반환도 요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도 요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도 다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랑 똑같다는 얘기죠. 기억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세상, 전세권, 세,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가 왔죠. 그러니까 점유권 물청도 있고 지상권 물청 다 뭐 한다? 인정받는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상권자가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그럼 지상권의 본체는 토지 사용권이죠. 그럼 이 토지 왜 빌려 쓰는 거예요? 을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빈 토지 빌려서 토지 사용해가 여기다가 뭐 하거나 건물 짓거나 공작물 설치하거나 나무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빈 토지에다가 목적이 뭐다? 예? 건물을 뭐 하거나 신축하거나 또는 뭐예요? 네? 공작물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또는 뭐다? 수목을 식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건물, 공작물, 수목 이게 전부 다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그러면 을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뭐하고 뭐가 있을까? 지상권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예요. 뭐하고 뭐?
자, 이걸 이제 지상물이죠. 뭐라고? 지상물 소유권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을은 무슨 권하고? 토지 사용권, 지상권하고 지상물 뭐다? 소유권을 두 가지를 나중에 갖는다는 얘기죠. 운명을 같이 합니까? 별개의 것입니까? 같이 해요? 그러면 건물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다시 여기다 뭐 하면 돼? 건물 지으면 되잖아. 이러세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뭐 해도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뭐 한다? 존속한다. 그 다음 을은 토지 사용권 갖고 있고 이거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또 을이 지가 지상물 소유하고 있고 토지 사용권을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 A하고 뭐다? B. 그죠? 운명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런 관계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지상권자는 그죠? 타인 토지를 사용할 때 공짜로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유상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시작되는 그 지상권 가지고 그래서 275페이지에 의는 포인트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 자기 토지가 아니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뭐 하는 권리다? 권리다. 그 권리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그 물권은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하거나 타인한테 양도할 때 주인 동의 받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치료 지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동안 지상권은 치료 지급이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그러면 요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유상도 좋고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3번 하나 체킹해 두시고 성질의 3번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단 지급 약속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지상권 양도 전대할 때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또 지상권 양도 합의, 양도를 부정하는 합의 자체도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5번.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현재 공작물, 수목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고? 성립할 수 있죠. 아니 빈 토지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작물 수목이 뭐 하더라도 존속할 수 있잖아요. 그 지상권은 무슨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이 있으면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상물 멸실하면 다시 거기다 지상물 신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연습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네, 277페이지 가시면 니은 별표해 두시고 저당권에서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의에 보시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게 가장 포인트야. 토지 건물이 뭐다? 동일 소유자. 결국은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느 하나 또는 모두 양쪽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저당물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서 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건 꼭 반드시 나옵니다. 저당권 관련 법지 또는 법률 법지라고 해요. 무슨 법지? 법률에 의해서 지상권 인정받고 관습법에서도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이 있죠. 그래서 법지 종류는 두 가지. 법률 법지의 대표가 니은. 밑에 관습 법지가 있죠. 이해됐어요? 법지 종류는 두 가지예요. 어디서 인정하는 거? 법조문에서 확인되는 법지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고 어디서? 관습 법지. 자, 그럼 요거는 연습을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토지를 하나 그려놓고, 뭐를 그려놓고? 자, 토지를 하나 그려놓고, 토지 위에, 자,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도 있고요. 뭐라고요? 자, 토지와 건물이 같은 경우도 있고, 토지, 건물이 뭐한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 세 가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죠. 또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있는데 뭐다? 이건 건물 자체가 없는 경우고, 이거는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하고 같고, 이쪽은 토지, 건물 소유 다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저당권 관련 법지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법이 그래요? 아니, 기준이 딱 정해지면 있고 나머지 건 없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어디 그림이 제일 예뻐요?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어느 게 가장 예뻐? 뭐 첫 번째라고? 두 번째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없다? 법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무조건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를 때도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이렇게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느 때만 있다? 같을 때만 뭐가 있다? 법정상권이 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당권 법지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연습해요. 그럼 이쪽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건 이런 얘기죠. 나대지죠. 예? 나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후, 그죠? 건물이 신축됐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가 없어요? 법지 없어요. 그럼 건물 어떻게 돼요? 법지 없으니까 경매되면 건물 철거해야 돼요. 건물 뭐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 아셨어요? 그러면 같을 때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법지가 없으니까 나중에 토지가 경매가 되면 이 건물 뭐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될 운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이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이 철거될 필요가 없죠. 자,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를 때는 철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빈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죠? 그럼 토지는 누구 거고? 토지는 갑 거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의 거.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뭐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을은 이미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상권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경매가 되더라도 저당권보다 지상권이 빠르니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다? 철거할 필요가 없지. 법정 지상권이 아니고. 근데 갑토지에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뭐 해놓고 을이 무단으로 신축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무단 신축자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이건 건물이 뭐가 돼,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운명이죠, 이건. 어느 때 법지가 있다? 이걸 꼭 좀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저당권 법지가 나오면 X 같다 다르다를 머릿속에 모아놓으면 기억해 놓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B 성립 요건 보세요. 첫 번째 점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 지상권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됐어요? 요걸 우리는 나대지라고 한다. 뭐라 한다? 자, 그 뒷문장은 읽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문장이 잘 안 맞아. 첫 번째 거 인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나 토지 건물이 무슨 저당? 공동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죠. 예? 그러면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는 토지 저 건물 저가 있었죠. 네? 토지에도 저당권이 있었고 건물도 저당권이 있었죠. 그러면 같기 때문에 법지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건물이 뭐가 됐어요?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됐죠. 그러면 토지 저당권은 살아있지만 건물 저당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거기에 대한 건물 소유권도 사라지죠. 네? 그럼 소유권에 붙어있는 모두 사라져. 저당권도 사라져.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 다시 과거에 멸실된 등기 재활용하는 것 허용하지 않죠. 국가는 욕심쟁입니다. 세금을 어떻게든지 거두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토지 저 건물 저 있다가 건물이 철거가 되면 토지에만 저당권 남아있고 건물은 없는 거죠. 균형이 깨졌죠. 그래서 뭘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나대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설명을 하는데 정신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시험장 답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모르면 방치할 수는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점 오른쪽에다가는 첫 번째 있잖아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요? 뭐? 나대지 마라. 또 그 밑에가는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적어라. 가서 답만 맞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세트로 공동으로 나대지 마라. 법치 인정되지 않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다 계속 제가 나중에 또 붙일 거니까 일단 뭐예요? 그럼 요거는 둘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뭐다? 이거. 왜? 토지, 저 건물, 저 있다가 법치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건물이 날라갔지? 그럼 빈 토지 아니에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다시 건물 신축했잖아. 그럼 같은 거야, 사실은 그거. 지금 얘기한 거. 나대지 마라, 뭐 하라? 공동으로. 토지 저 건물 저 공동 설정 후 건물 철거됐죠. 빈 토지의 저당권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물 지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저는 같은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뭐로 봐?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일단 기억해. 법지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다? 나대지 마라. 뭐? 공동으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멸실이 아니고 합동이라고 나와. 합동. 건물이 합동됐다고 나와. 뭐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지. 아니 건물 하나 붙은 거 아니야? 균형이 똑같지. 토지저 건물저 건물 합동되면 토지저 똑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법지가 있어. 철거가 아니고 합동할 때는 뭐 한다? 합동. 또 토지저 건물저 있는데 등기부가 멸실했대. 건물 등기부가. 그럼 저당권 날라가요? 그대로지. 그때는 법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나왔다고 해서 항상 답이 맞는 건 아니란 얘기야. 다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답은 찍어야 되는데 기억은 안 나. 그럼 뭐야? 운명 거야죠. 공동으로 뭐 하지 말아라? 나대지 마라. 한 명 나대는 것도 귀찮은데 공동으로 뭐 하지 말아라? 승부 걸었어. 통하면 성공이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절 원망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기억해 두세요. 네, 관습, 법지, 통과. 자, 280페이지 가봅시다. 실력 체크가 나왔네. 자, 문제가 뭐라고 돼 있을까?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럼 법지가 되려면 이거 되지, 이거. 아무것도 없다 안 되고 있다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건물이 축조됐죠. 이거네. 그럼 이거네. 나대지네. 뭐가 안 돼? 법지 돼야 안 돼요? 그럼 기억 탈락이죠. 그럼 1, 2, 3, 4, 5번 기억 탈락시켜 보세요. 2번, 3번 남잖아. 박스 문제가 그래서 더 쉬울 수도 있어. 박스 문제는 최초의 그 기억을 타켓을 딱 제거하면 술술술 풀릴 수가 있어요. 자, 니은 갑시다.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수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형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양도가 됐죠. 법지 있어 없어요? 무슨 당시 같으면 돼. 설정 당시 같으면 되고 설정 후 주인 바뀌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니는 이거죠. 그러니까 법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게임 끝났네. 2번. 디귿 류를 읽지 않고도 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도 해보고 니은도 읽어보고 디귿도 읽어보고 리을도 읽어보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 잘못 들어가면 5분 10분 그냥 가죠. 자, 디귿 가봅시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소에서 건축 중이었고 건물 규모, 종류가 위험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이나 토지가 매각됐습니다. 같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고 봐야 돼? 같다고 봐야 되겠지. 리얼. 독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권 설정됐죠. 토지죠, 건물죠, 있었죠. 이 상태면 법지가 있죠. 근데 건물이 뭐가 되고? 제3자수의 건물이 축조가 됐죠. 축조 되더라도 여기는 건물은 저당권이 없잖아요. 최초의 저당권 2개였다가 하나가 빠져나갔지. 균형이 깨져버렸잖아. 그리고 나대지랑 똑같은 거야. 뭐가 안 된다? 법지 인정되지 않죠. 그럼 거기 기억이 뭐고요? 나대지 말라고. 리을이 뭐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그 특징만 잡고 들어가도 이거 말고도 법지 문제가 어려운 지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저 변호사 시험 보는 거예요? 변리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법무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중개사 시험 문제 다 깨출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의고 와서 보면 엄청 어렵게. 또 어떤 특정 문제지 같은 막 어렵게 해가지고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려. 그래서 문제도요, 어느 정도 개수가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안 된 상황들 문제 풀면 자꾸 스트레스만 쌓여요. 스스로 자꾸 자기를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뭐? 공동으로. 그럼 꼭 기억해놓고 거기다 연습하는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나온다. 아시겠어요? 다음 282페이지 갑니다. 지상권 존속이 나옵니다. 1번에 최단기만 색깔 칠하세요. 최단기. 그래서 지상권은 약정을 하도 최단 존속 기간이고요. 약정을 하지 않아도 최단기, 단기로 간다는 거. 최단기는 기간 보장을 의미합니다. 뭐 한다고? 최단기는 좋은 거예요. 기간 보장을 받는다. 자, 기준되는 기간보다 단축하면 기준기간까지 연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장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뭐 밖에 없다? 단기. 그래서 영구 설정도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 영구 설정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태도. 그래서 한 500년 정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최단기 색깔만 칠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가로 2번에 약정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 줄에 최단 존속 기간. 지상권은 뭐하다? 단단하다 생각하시면 돼. 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다? 단기. 자, 그럼 이제 절 보세요. 그럼 이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다? 최단기 기간이 끝났다 이야기야. 건물 같은 경우는 30년 보장 받거든요. 몇 년? 그럼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몇 년 보장받아?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1차적으로 무슨 적으로? 자, 갱신 청구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권? 요거 할 때는 배꼽에다 손대고서 공손히 얘기해야 돼. 갱신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인께서 줬어. 예스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스를 하게 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갱신.
그럼 기간은 다시 뭐로 간다? 또 최단 존속 기간. 다시 또 30년 보장 받는 거야. 그러면 주인도 야 이제 그만 사용해라. 노할 수도 있어 없어요? 노하게 되면 이제 2차 가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반말로 해도 상관없어. 이때 주인이 그래 살게 웃기지만 안 사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사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아시겠어요? 1차 무슨 청구? 갱신 청구할 때는 배꼽 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예스 하면 고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하면 너 하면 뭐 한다? 노발대발. 반말로 사.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주인이 예스 노 선택할 수 무조건 사야 되거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능력이 없으면 살 능력 없으면 이거 해야 되지 않는 걸까?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들어가고 갱신 청구. 그러면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갱신 청구권 뜻이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란 얘기일까? 형성권이란 얘기일까? 이런 얘기예요. 매수청권은 역시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라고 해야 될까?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형성권일까? 그 얘기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찍어보세요. 여기는 글자가 뭐로 끝났지만 상대방이 yes, no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 성질을 갖는 것이고 요거는 주인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글자 그대로 뭐다?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요건 기억해 두셔야 돼. 네?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 283페이지에 그 밑에 283조 있죠. 그거 설명한 거예요. 28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 타이틀 제목이 무슨 청구권? 갱신 청구권 있죠? 이게 뭐다? 1차. 뭐라고요? 1차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오른쪽에다 쓰면 어떨까? 빈 여백에다. 왼쪽 쓰지 마시고 오른쪽에 적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책 넘기면서 내가 적어 놓은 게 뭘까? 이렇게 오른쪽만 탁탁탁탁탁탁 넘기면 보이지 않을까? 예? 아니 왼쪽 써도 뭐라고 잘못한 건 아닌데 오른쪽에 써놓으면 여백 있으면 공부할 때 좀 편하잖아. 그죠? 1차 갱신 청구 들어갔죠? 그죠? 그럼 주인이 yes 하면 갱신되는 거죠? no 하면 거기 이제 매수청권 동그라미 3번 있죠? 이건 2차로 들어가는 거죠. 기간 끝났다. 1차적으로 갱해서 거절하면 뭐 들어간다? 매수청구권. 그러니까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응? 형성권 아니고 뭐다? 청구권. 그죠? 그럼 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주인이 yes, no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4페이지 가시면 치료 관계. 무슨 관계? 치료. 자, 토지 사용료를 줄여서 뭐라 한다? 치료. 토지 사용료. 그걸 뭐라 한다? 치료. 그러면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보통은 무상일까 유상일까? 누가 공짜로 빌려줘요? 보통 유상이겠지. 그러면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즘 2년 보장받죠? 네? 4년 아니에요. 몇 년? 2년. 최단기가 2년이죠. 약정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게 최단기죠. 기간 보장 받잖아요. 그럼 2년 끝날 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2년 살고 나가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나가면 한 번 더 살고 싶으면 갱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몇 년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길게 몇 년까지 간다? 그러면 갱신 청구하게 되면 이제 주인도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 그대로 갈까? 올려달라고 할까?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감이 아니야. 증액 청구 들어가겠지. 근데 아파트 시세가 10억짜리가 푹 떨어져 5억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액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증액이 물가가 뭐 하면 뭐 내려갈 리 없겠지만 어쨌든 내려간다면 뭐예요? 액 들어갈 수도 있겠. 근데 감액은 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주로 뭐다? 증액. 그래서 지금 몇 프로까지 갈 수 있어요? 네? 5%.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못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야지 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증액 감액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증액을 요구하는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치료를 뭐 하지 않으면 거기 2년분 이상 치료를 뭐 하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2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치료 가지고 판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1번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치료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지급을 뭐 할 수 없다. 치료 지급 뭐 할 수 없어요? 무상이란 얘기지 뭐. 뭐다? 아니 치료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럼 뭐다? 무상이지 뭐. 다음 두 번째.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치료에 관해서 치료액 또는 지급 시기 등 약정은 이를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그 뒤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들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그 치료액에 관해서 등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치료액 증액청구권도 뭐 할 수 없다. 간단하죠? 치료를 등기했으면 기억하세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등기 안 했으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 당사자끼리는 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니 갑하고 오라고 계약서에는 치료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유상이죠? 근데 뭘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는 당연히 치료 줘야지. 이해됐어요? 단 등기를 안 했으니까 제3자에게는 치료 가지고 제3자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는 것뿐. 자기들끼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달라 할 수 있겠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음 3번입니다. 뭐라고요? 3번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때 쉼표부터 읽을게요. 밑에 세 번째 줄 쉼표부터 읽습니다. 지상권자, 빌려 쓰는 자, 치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 새로운 주인이죠. 새로운 주인한테 연체 기간이 몇 년이 되지 않는다면 지상권 소멸을 뭐할 수 없다. 그러면 2년 연체는 전 토지 소유자 연체분 합산 인정 안 됩니다. 반드시 눕고 현 토지 소유자 연체분만 얘기합니다. 자, 절 보세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무효. 무효. 계약할 때 지상권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라고 뭐 맺어도 특약 맺어도 효력이 없어요. 지상권 영구 설정할 수 있었죠. 응? 다음에 연체 합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 주인 1년분, 현재 주인 1년분 더하기 2년 연체 주장하면 안 돼. 이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지상권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지상권자, 빌려 쓰는 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면 이야기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빌려 쓰는 지상권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 이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뭐냐면 편면적 강행 규정. 무슨 규정이요? 한쪽 편만 들어주는 강행 규정.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약자인 지상권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함으로 무효. 영구 설정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지상권자에 유리하니까 영구 설정도 가능하죠. 2년 연체 소멸 청구 들어올 때 합산 인정하면 안 되지.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돼 있는데 한만 딱 치면 다 이해가 되잖아. 주인하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있으면 지상권에서는 누구한테? 빌려 쓰는 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라고요.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니까 무효고 영구 설정은 유리하니까 유효고 2년 합산 인정하는 것은 권자한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합산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걸 뭐라고 멋있게 표현한다? 지상권자에게 무조건 유리 해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뭐라고?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상권은 이렇게 할게요. 구분 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은 패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